정연숙은 작은 반찬 가게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작은 가게를 시작한 날이 마치 어제 같았죠. 그때만 해도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 없이 새 아이를 키우며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녹록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쉴 수 있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옆집에 살던 김홍자 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연수가, 오늘도 고생이 많다. 아이들은 내가 봐줄 테니 걱정 말고 일해. 매일같이 해주시던 홍자 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연숙은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체험하고 있었지만 홍자 언니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편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홍자 언니, 따뜻한 국 한 그릇과 김치 몇 포기를 아낌없이 나눠주던 그 손길이 정연숙에겐 큰 위로였답니다. 이거 먹어. 오늘 담근 거야. 맛있게 익었어. 홍자 언니는 늘 웃으며 반찬통을 건네주곤 했어요. 정연숙은 그 정성을 2배, 3배로 갚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렇게 시작한 작은 반찬 가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숙의 손맛은 특별했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방식 그대로 정성을 다해 만든 반찬들은 동네에서 인기가 많았죠. 하나둘 단골이 늘어가면서 가게는 점점 번창했어요. 처음엔 작은 노점에서 시작했지만 어느덧 가게를 내고 직원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연숙의 손맛을 담은 반찬들을 포장해 판매하는 식품회사로 성장했어요. 정간의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그 작은 회사는 이제 전국 체인점을 가진 중견기업이 되었답니다. 성공한 후에도 정연숙은 자신이 어려웠을 때를 잊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특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되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어요. 한동안 연락 없던 친척들, 중학교 동창들, 심지어 예전에 살던 동네 이웃들까지 하나둘 연락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어머, 연숙이 맞니? 기억나? 우리 옛날에 같이 놀았잖아. 정연숙은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없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친한 척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정연숙은 그들을 냉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이 진정한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죠. 정연숙의 회사가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출근길, 비서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제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정연숙은 서둘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정간의 반찬, 유해 성분 검출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어요. 근거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로 유명한 정간의 반찬에서 위험한 성분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이건 분명 누군가의 음모예요. 우리 제품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연숙의 말에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소문은 이미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대형마트에서는 정간의 반찬 제품을 진열대에서 내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어요. 정연숙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제품의 안전성을 설명했지만 이미 퍼진 소문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았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연숙은 경쟁사의 음모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죠.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언제나
연수가 하며 다정하게 불러주던 친구들, 대표님 하며 존경을 표하던 지인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익십을 당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김 사장님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골프 치자고 연락이 왔었는데 비서의 말에 정연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성공했을 때 주위에 모여들던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는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죠. 가장 가까웠던 대학 동창 미영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언니, 우리 우정 변함없어라며 정연숙의 별장에서 파티를 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미영조차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통화가 됐을 때 미영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내 회사 상황이 안 좋다는 소문이 있어서. 정연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의 진심이 그것뿐이었다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 정연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모든 인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짓일까? 정연숙은 처음으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의 힘으로 일궈온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고 그토록 믿었던 인연들은 모두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회사 문제도 심각했지만 더 깊은 상처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었죠. 정연숙은 사무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롭게 느껴졌어요. 전화기는 이제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그녀는 진정한 인연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걸려오는 전화는 이제 대부분 항의나 취재 요청뿐이었습니다. 정연숙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고 느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대책 회의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정연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품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오후 3시 평소와 다름없이 서류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정연숙은 또 다른 기자의 취재 요청일 거라고 생각하며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연숙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전화 너머로 조심스럽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연수가 나야. 옆집 살던 홍자 언니. 기억나니? 정연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을까요? 그 따뜻하고 포근한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편지처럼 정연숙의 기억 속에서 떠올랐어요. 가난했던 시절, 반찬가게 초창기에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주던 홍자 언니였습니다. 언니. 정연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뉴스에서 봤어. 내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연락했어. 아직도 이 전화번호 쓰는구나. 정연숙은 놀랐습니다. 그녀가 성공한 후에도 홍자 언니와 연락은 가끔 주고받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한 번은 선물을 들고 찾아갔을 때 홍자 언니는 됐어. 다 돕고 사는 거지. 난 괜찮아. 라며 선물을 거절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언니, 저 많이 힘들어요. 정연숙은 마침내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강한 척하며 버텨왔지만 홍자 언니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아. 내가 지금 갈게. 어디 있니? 홍자 언니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정연숙은 회사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회사 로비에서 홍자 언니를 만났어요. 세월이 흘러 더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정연숙은 홍자 언니를 보는 순간 어린아이처럼 눈물이 났어요. 이런, 우리 연숙이 울기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홍자 언니는 마치 예전처럼 정연숙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정연숙의 사무실로 올라가면서 홍자 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대단하구나. 우리 연숙이. 이렇게 큰 회사의 회장이 됐다니.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언니. 정연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되지. 처음부터 다시. 아무것도 없던 때 시작했던 것처럼. 홍자 언니의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평범한 말이었지만 정연숙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연숙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홍자 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의 추억,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 그리고 서로의 근황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는 이어졌어요. 연수가, 내일 다시 올게. 오늘은 이만 가볼게. 홍자 언니가 일어섰습니다. 정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의 방문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한 대로 홍자 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정연숙은 회의실에서 막 나온 참이었는데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홍자 언니를 보자 반가운 마음에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언니, 오셨네요. 기다리셨죠? 정연숙은 환한 미소로 홍자 언니를 맞이했어요. 아니, 방금 왔어. 회의 중이었니? 홍자 언니는 정연숙의 지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책회의였어요. 아직 뾰족한 방법은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두 사람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홍자 언니는 옆에 두었던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연수가, 이거. 홍자 언니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정연숙 앞으로 밀었습니다. 정연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이게 뭐예요, 언니? 나야 그냥 청소하면서 조금씩 모은 건데. 홍자 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너무 창피하게 생각 말고 꼭 필요한데 써. 난 당장 없어도 안 죽으니까 넌 이겨내야지. 정연숙은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5만원권 지폐가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청소일을 하며 모은 몇십만 원, 결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정연숙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언니. 정연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다루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던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홍자 언니의 몇십만 원은 그 어떤 돈보다 값지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울면 어떡해. 홍자 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너 없었으면 힘들었어. 내가 반찬 가게 할 때 우리 집 아이들 얼마나 잘 챙겨줬니. 그때 내가 준 김치, 된장찌개 생각하면 아직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 정연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 언니가 도와주신 것에 비하면.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그냥 서로 도운 거지. 홍자 언니는 정연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연숙은 봉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공했을 때 도와주려 했지만 정중히 거절하던 언니가 자신이 어려워지자 먼저 찾아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언니,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정연숙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내 성이야. 홍자 언니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정연숙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언니의 마음만으로도 제게는 큰 힘이 됐어요. 이 돈은 언니가 필요할 거예요. 홍자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필요 없어. 지금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정부 지원도 받고 있고 그리 불편한 건 없어. 넌 회사를 살려야지. 정연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인연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성공했을 때 주위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 진짜 자신을 위하는 사람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연숙은 봉투를 다시 홍자 언니에게 건넸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회사는 제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언니 덕분에 제가 다시 힘을 얻었으니까요. 홍자 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정연숙은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홍자 언니의 방문 이후 정연숙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결연한 의지로 회사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악성 루머의 진원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정연숙은 사내 법무팀과 외부 조사 전문가를 고용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어요. 모든 자원을 투입하세요. 우리가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정연숙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조사팀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의 IP 추적부터 시작해 처음 소문을 퍼뜨린 커뮤니티까지 모든 경로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2주일 후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회장님, 이 소문은 경쟁사 다운식품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들이 고용한 마케팅 업체가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조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정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미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운식품은 최근 몇 년간 정관의 반찬의 가장 큰 경쟁사로 부상했고 시장 점유율 경쟁이 치열했었죠. 증거는 확실한가요? 정연숙이 물었습니다. 네, 메일 내역과 계약서, 그리고 마케팅 업체 직원의 증언까지 확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정연숙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대응 계획을 세웠어요. 언론에 진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주요 언론사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정연숙은 직접 앞에 나서서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정관의 반찬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는 경쟁사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저희는 항상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으며 어떠한 유해 성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진실을 알리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은 생중계되었고 정연숙의 단호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어요. 증거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여론도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고 2달 후 다운식품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어요.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공개 사과문 게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정연숙은 다운식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게 되었어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정관의 반찬은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기업을 향한 연민과 지지를 보냈고 매출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정연숙은 홍자 언니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이겼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홍자 언니의 기쁨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럼 우리 연숙이가 그럴 리 없다고 난 처음부터 믿었어.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니까. 정연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홍자 언니의 변함없는 믿음 덕분이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관의 반찬은 이전보다 더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다짐대로 회사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정관의 반차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얻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어요. 정년숙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때로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관의 반찬의 명예가 회복되고 회사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자 한동안 조용하던 정년숙의 전화기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대학 동창 미영에게서 왔어요. 연수가, 요즘은 좀 어때? 회사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면서? 축하해.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 정년숙은 미영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의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거리를 두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미영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다 해결됐어. 정년숙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정년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곧 두 번째, 세 번째 전화가 이어졌어요. 모두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죠. 위기 때 모두 사라졌다가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 회장님, 저 김민호입니다. 지난번에 연락 못 드려 죄송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라 연락이 안 됐네요. 이번 주말에 골프 한 라운드 어떠신가요? 정년숙은 김민호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해외 출장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에 문제가 생기자 일부러 연락을 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년숙은 더 이상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민낯을 보게 된 것 같아 씁쓸할 뿐이었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년숙은 홍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오늘 거짓말쟁이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홍자 언니는 곧바로 무슨 일인지 이해했어요. 아, 그래. 어려울 때 다들 숨었다가 이제 다시 나타났구나. 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연락하더라고요.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어려울 때는 어디 있었는지. 홍자 언니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래.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게 세상 사람들이야. 하지만 연수가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까지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 정년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홍자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진짜 자신을 위하는 사람인지, 누가 이익을 위해 다가오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날 정년숙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전화는 모두 걸러주세요. 특히 최근에 연락이 오는 사람들 명단을 따로 작성해 주세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회장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했어요. 정년숙은 사람들의 민낯을 보면서 더 이상 거짓된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년숙은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가졌습니다. 세 자녀와 함께 모인 자리였어요. 그동안 회사 문제로 바빠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아이들과 오랜만에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큰딸 수진이 물었어요. 정년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이제 다 괜찮아졌어.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진짜 소중한 사람은 어려울 때 곁에 남는 사람이라는 거.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홍자 이모 같은 분이요? 그래, 홍자 이모처럼. 정년숙은 놀랐습니다.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날 밤 정년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동안 인맥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관계들이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인연의 소중함도 배웠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고 싶은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정연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정연숙의 표정이 평소와 다름을 느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함께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정연숙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회사의 본사 건물의 한 층을 비워 홍자자매 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홍자자매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연숙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절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김홍자라는 분인데 제가 반찬 가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제 곁을 지켜주신 분이에요. 이 기금은 그분의 이름을 따서 만드는 것입니다. 정연숙은 홍자 언니와의 인연, 그리고 최근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녀가 보여준 진심 어린 도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임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정연숙의 이야기에 감동받는 눈치였습니다. 이 기금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 특히 작은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겁니다. 우리 회사가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회의가 끝난 후 정연숙은 홍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언니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그날 오후 정연숙은 홍자 언니를 회사로 초대했어요. 본사 건물 15층으로 안내하면서 정연숙은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직은 빈 공간이었지만 벽에는 이미 홍자자매 복지기금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이게 뭐니? 홍자 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을 딴 복지기금이에요. 저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사업을 시작하려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거죠. 정연숙이 설명했어요. 홍자 언니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내 이름을 왜 여기에 써?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정연숙은 홍자 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런 사람은 꼭 세상에 기억돼야 해요. 언니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어요. 홍자 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정연숙은 단호했어요. 이것은 그녀가 내린 결정이었고 변함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언니가 직접 기금 운영에 참여해 주셨으면 해요. 언니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홍자 언니는 말없이 정연숙을 바라보았어요.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도와줄게. 이후 몇 주 동안 정연숙과 홍자 언니는 함께 복지기금의 운영 방향과 지원 대상, 프로그램 등을 구체화했어요. 홍자 언니는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점차 자신의 경험을 살려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 홍자 언니의 말에 정연숙은 깊이 공감했어요. 그렇게 홍자 자매 복지기금은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정연숙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행복을 느꼈어요. 사업의 성공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인연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였습니다. 언니, 나중에 우리 함께 작은 반찬 가게도 하나 차려요. 옛날처럼요. 정연숙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홍자 언니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좋겠다. 너의 손맛, 내 레시피. 우리 둘이 하면 분명 잘 될 거야.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중순,
홍자자매 복지기금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정관의 반찬 본사 건물의 15층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어요. 따뜻한 색감의 인테리어와 밝은 분위기가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이들이 참석했어요. 사업가들, 정치인들, 그리고 이미 기금의 도움을 받기로 예정된 첫 번째 수혜자들까지. 홍자 언니는 간소한 옷차림으로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빛나 보였어요. 정연숙은 그런 홍자 언니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정연숙이 무대에 올랐어요. 그녀는 청중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위기에 처해 있던 회사가 이제는 더 강하게 재건되었고 새로운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연숙이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요. 정연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부터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날들,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까지. 그러다 갑자기 닥친 위기와 그때 곁에 남아준 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순간 제 곁에 남아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바로 오늘 이 기금의 이름이 된 김홍자 씨입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앞줄에 앉아있는 홍자 언니에게 향했습니다. 홍자 언니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나의 가족 같은 가장 진실한 친구, 나의 언니 홍자 씨에게 이 자리를 바칩니다. 정연숙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홍자 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소박한 모습에 더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정연숙은 홍자 언니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홍자 언니가 천천히 무대에 올라왔어요. 정연숙은 홍자 언니의 손을 꼭 잡고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힘들 때 곁에 남은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걸 알려준 분이 우리 홍자 언니였습니다. 홍자 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연숙이는 제 동생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홍자 언니의 말에 청중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날의 개소식은 단순한 기금 출범을 넘어 진정한 인연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자리가 되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정연숙과 홍자 언니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어요. 언니 행복해요? 정연숙이 물었습니다. 홍자 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행복하지. 내가 평생 해온 일은 그저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뿐이었는데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언니가 저에게 해주신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정연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는 다 몰려들지만 정말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홍자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생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큰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걸 누가 알았겠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그 모습이 마치 인생의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에 흔들리고 때로는 땅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처럼요. 정연숙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사업의 확장도, 부의 축적도 아니었어요. 진정한 성공은 홍자 언니와 같은 참된 인연을 만나고 그 가치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소중한 가치를 다른 이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언니, 앞으로도 함께해요. 우리가 시작한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연숙의 말에 홍자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의 모습을 따스하게 비추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